중은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.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。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。 그런 양반이 할머니 한 번 손 잡고 정말 잘못했어요. 예, 그 오늘 일본이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. 요즘 아주 그 망언이 대유행입니다. 그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요. 이것에 영향하고 한번 연결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지난주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본 전범 기업을 면담 요청하고 돌아온 우리 그 작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.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네, 임재성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왜 웃으십니까? 예, 작가분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말씀에 흐뭇해서 웃었습니다. 네, 작가분들이 그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만화를 찍고 만찢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저한테는 참고로 찐남이라 그랬습니다.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남자라고 그랬다는데. 알겠습니다. 저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좀 칭찬하고, 칭찬이라기보다 그 제주도에서 4.3 우리 항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강제징용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. 자,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. 그 신일철 죽음 그리고 후지코 씨 경영진은 만나셨습니까? 만날 수 있었습니까?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11월, 12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. 동경에 있는 신일철 죽음 본사에 방문을 했었는데 경영진은커녕 사실 책임 있는 관계자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고요.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. 하도 만나주지 않자 저희가 가지고 온 요청서에도 책임 있는 누군가 내려와서 받아가라 얘기를 했지만 요청서도 받을 수 없다. 놓고 가라.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. 신일철 죽음은 3번 방문했는데 후지코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. 후지코 씨 잘 모르시는 회사일 텐데 네. 1944년, 45년에 12세에서 18세의 소녀들을 학교 보내준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일본에 데리고 가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일을 시켰던 회사인데요. 거기는 더 처참했습니다. 그 아주 큰 건물인데 저랑 다른 변호사 1명 또 지원단 1명 이렇게 3명이 가려고 하는데 수십 명의 경비 용역들이 이 건물 안에 못 들어온다. 오늘은 이 건물 안에 그 어떠한 사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실강의를 한참 하다가 또 이런 경비 용역분들이랑 싸워서 뭐 하나 싶어서 마찬가지로 요청서만 받아가 달라라고 했지만 그 요청서도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.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본 기업의 태도는 계속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제가 느꼈던 좀 반한 감정의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. 저희가 3번째 방문하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일철 죽음 앞에서 그러한 별다른 집회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혐한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. 네. 그래서 그런 극우 성향의 분들이 이미 저희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한 점심때부터 계속 방송과 집회를 하셨고요. 저희가 면담에 거절당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 혐한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일본말로 카에루 얘기하는데요. 그렇게 네. 하도 크게 얘기를 하셔서 정상적인 인터뷰조차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는 좀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도 있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가 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을 잘 아는 일본 기자들에게 이거 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감정이 증폭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. 네. 아베의 전략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. 네.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북핵의 문제였다면 지금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네. 보이자 남한을 또 다른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대한민국을. 있는 게 아닐까. 대법원 판결이나
초계기 문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소재로서 내부 정치용으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혹시 뭐 짧게나마 한일 양국 정부에 그냥 변호사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잡벌 되는 사람들로서 손주벌 되는 사람들로서 부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먼저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. 근데 저는 좀 일본 정부에게는 이 문제가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인권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그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명예회복을 하고 또 손해를 배상받았는지의 문제인 거죠. 저는 예. 한국과 일본 모두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주목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. 네. 65년 청구협정을 체결할 때도 그 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또 방관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의 전제하에서 양국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책임 있게 협의해 나갈 때 오히려 더 나은 한일 간의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. 지금 이게 피해자들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가 한일 관계를 파탄낸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저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을 또다시 침묵시키는 한일 관계 평화라는 건 거짓된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런 문제에 양국이 온전하게 대면할 때 보다 나은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. 저는 그러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성장통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니까 오히려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해야 되는 게 맞다는 임재성 변호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